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시장님한테 문자는 받으셨어요? 아, 미세먼지 심하다고. 아, 그래. 예.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어제는 그 정도가 매우 나쁨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나쁨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냥 나쁨은 아니고 그냥 나쁨이라고 뜨더라고요. 마스크 밖에 다니실 때는 하고 다니시고, 눈 좀 따갑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이제 따뜻한 물로 이렇게 눈 이렇게 세척하는 거 좀 해주시면 좋다 그러는데, 예. 어떻게 세척하시는지 아시나요? 예, 그냥 세수하시면 돼요, 세수. 예, 예, 자주 이렇게 하시면 그게 좋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중개사법 시간이고요. 145페이지 하면 되죠, 그죠? 예, 그거 우리 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하셨던 것 중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복습하고 하도록 할게요. 이건 뭔가요? 뭐 써놨나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우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결격사유 부분인데,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지난주 배우신 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중개업을 그림으로 좀 그려본 그런 부분이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가 아니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들어갈 수 있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뭐에 해당이 됐다면요. 예,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다면 들어갈 수 없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효과고 이제 10조 1항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해당이 되면 결격에 해당이 되면 뭐가 안 된다? 등록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효과였고, 두 번째 효과는 이제 자격이 있거나 뭐 혹은 자격이 없거나 상관없이 이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용이 되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고용. 근데 이들이 뭐에 해당이 되었다면 처음부터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효과, 10조 2항의 효과인데 한번 좀 볼게요. 처음부터 결격에 들어가는 걸 무슨 결격이라고 한다 그랬죠? 원시적 결격에 해당이 되면 못 들어가는 효과. 그래서 등록이 안 되고 고용이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요.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개공이죠, 그죠? 그럼 이 개공은 뭐에 해당되지 않아서 들어간 거예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 뭐에 걸릴 수 있어요? 결격사유에 걸릴 수 있고, 이렇다면 이 개공을 빼내야 되겠죠? 누가 빼내야 되겠죠? 등록관청이 어떻게? 등록을 취소시켜서 이제 빼낸다 그랬고요. 이 등록 취소는 개공한테 오는 건데 유일하게 별 5개 준다 그랬죠. 요거 한번 문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결격에 해당이 된 거죠?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의 등록은 반드시 취소된다. 그래서 퇴출이 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인 중에서 이제 고용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들어간 건데, 여기에 뭐에 해당이 되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다면 이 사람도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걸 관청에서 끄집어낼 수는 없다 그랬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개공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개공이 얘를 끄집어내는 형태. 그래서 이걸 시간을 얼마나 준다 그랬죠? 2달이요. 그래서 2달 내에, 2월 내에 해소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이거는 이제 직급에 따라 좀 제재가 좀 달라진다 그랬고요. 직급이 사원 또는 임원일 때와, 그렇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닐 때에 따라서 좀 제재가 달라지는데, 사원 또는 임원일 때 2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상태에서, 즉 그 외의 상태에서 이제 2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등록 취소 아니고 업무 정지로 간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을 퇴출시키는 거,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들을 무슨 결격이라고 그랬죠? 후발적 결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출판에 적은 내용이 우리 지난주 배우신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우리 과목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식이고 기준이고 뭐 절차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서 알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진출이 안 되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뭐 되고 퇴출되고 뭐 이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145페이지 갑니다. 145페이지. 6절에 보면 이제 사무소, 중개사무소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6절에도 우리 별표 하나만 좀 하고요. 네, 사무소의 종류가 뭐가 있고 사무소 종류별로 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해요. 13주 1항입니다. 개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그 2대라는 표현이죠, 그죠? 네, 그 2대라는 표현에다가 채색을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끝부분에 둘 수 있다에도 다시 한번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2군데 하셨어요. 뭐하고 뭐하고요? 2대와 둘 수 있다. 에다가 이제 각각 채색하셨는데 그 2대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2대. 두어야 한다 아니면 말 그대로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예, 여기서 말하는 2대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어야 하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 지난주 배우신 대로 개공이 되려면 등록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등록 기준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사무소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사무소가 없으면 뭐가 안 돼요? 개공이 될 수가 없고 등록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거는 꼭 유지하고 있어야 돼. 중개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개의 사무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 얘기는 몇 개까지만 설치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한 개. 예, 두는 건데 한 개만 설치해야 된다. 그럼 그 얘기를 거꾸로 바꾸면 2개 이상을 설치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1항 옆으로 화살표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중사무소는 처벌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예, 이중사무소는 처벌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무소 몇 개만 두라고요? 한 개만 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벌 내용은 개공에 뭐가 취소, 등록 취소 되어줄 수 있고 플러스 형벌이 있는데 형벌은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을 수 있냐면 1년 1천의 형벌까지 병가될 수 있고요. 여기 등록 취소는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등록 취소하고 여기서 말하는 등록 취소는 이제 무조건 취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취소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언급해드리지 않으면 이건 절대적 취소예요. 네, 별도로 제가 언급하지 않으면 절대적 취소고 제가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요거는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취소한다는 얘기고 상대적 취소는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 이중사무소가 상대적 취소라는 거 좀 중요해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장마철에 이제 천장에서 비가 막 새고 있는 거예요.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예, 공사하기는 좀 어려워 상황이. 예, 비가 계속 오니까 해서 개공이 이제 사무소 바로 앞에다가 비닐 이렇게 하나 쳐놓은 거예요. 비닐. 예,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뭐 천막처럼 쳐놓고 거기 안에서 뭐 손님 접대도 하고 뭐 계약서도 쓰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되는데 예, 좀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이 아니고. 그래서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세요. 예, 무슨 사무소가요? 이중사무소는 상대적 취소라는 거 중요하고 2항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뭐 설치하지 말라는 거죠?
천막을 설치하지 말래? 아니면 이동이 용이한 걸 설치하지 말래? 아니면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임시적인 시설물도 설치하지 말래? 그 임시적인 시설물 어떤 것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랬죠. 그럼 제1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무소를 몇 개 설치하면 처벌한다라는 내용이었죠. 2개 이상 처벌하면 설치하면 처벌한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공은,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법인인 개공은 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대통령령이 그렇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 둘 수 있다에도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해 볼게요. 어떤 개공만이요? 법인만입니다. 법인인 개공은 뭐를 둘 수 있다고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말을 100% 거꾸로 좀 바꿔볼까요?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는 말을 완전한 반대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개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법인만 분사무소를 두는 거고요. 이제 그 개인들은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6항 내려갈게요. 6항.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효율이라는 말은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효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효율이라는 단어는 어느 과목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시나요? 효율이라는 단어를 어느 과목 선생님이 많이 쓰셔야 되는데, 학개론. 왜냐면 그 학개론이 이제 경제학이고, 경제학은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효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기본 원리가. 그래서 그 효율이라는 건 시간과 비용 뭐 이런 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뭐가 좀 줄어들어요? 비용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시간도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시간도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가령 뭐 5명이 같이 쓰는 거예요. 사무실을 5명이. 근데 그 5명이 전부 다 뭐가 이렇게 각각 다르냐면 전문 이런 그 성이 있어야 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토지 전문, 어떤 사람은 상가 전문, 어떤 사람은 뭐 주택 전문, 어떤 사람은 공장 전문,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무소에 들어온 물건이 뭐 여러 가지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하고 공동 중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무실 안에서 다 처리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도 좀 절약될 수 있겠어요. 시간도 절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지. 임의적인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개공이 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즉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뭐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말이네요. 업무 정지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사무소 한번 좀 볼게요. 중개사무소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제 소위 말해서 주된 사무소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무소가 하나 있어요. 이 주된 사무소는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 1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무소를 두는 거. 근데 이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죠? 전국에 몇 개요? 1개. 전국 1개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까? 모든 개공은 사무소가 없으면 개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된 사무소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무소 있다 그랬죠? 분사무소 있다 그랬는데, 분사무소는 개인, 법인 중에서 누구만이요? 법인만. 온리 법인만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는 안 되고, 개인들은 분사무소 설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국에 1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하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설치할 건데, 그게 여러 개가 뭐마다 설치할 수 있냐면 시군구마다,
시군구마다 일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임의적인 거죠. 설치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런 얘기 됩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사무소를 설치하면 처벌한다 그랬죠? 이중사무소를 설치하면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이 이중사무소의 개념이 뭐냐면 이 시군구가 전국에 240개 정도의 이제 시군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중 딱 하나는 반드시 뭐를 두어야 해요.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되잖아. 뭐 가령 강동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고 하면 강동구는 이미 무슨 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또 설치하면 안 되겠죠. 이중사무소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는 빼고요. 이제 강동구. 그러면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된 사무소. 그래서 이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뭐 한다?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마다 한 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좀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6항에서 공동사무소 있다 그랬죠. 그렇죠? 공동사무소. 그러면 이제 공동사무소까지 한번 하면, 우리 중개사무소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뭐뭐뭐 있죠?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 그리고 공동사무소, 이렇게 총 세 가지 종류의 사무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공동사무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설치가 가능한데, 이 공동사무소는 뭐만 같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만. 사무실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의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임의적인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라 그랬어요. 사무실만. 그러면 나머지는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나머지는요? 같이 쓰는 게 아닌 거겠죠? 그래서 사무실만 공동 사용한다는 것은 의무, 그렇죠? 책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각각 부담한다라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해요. 각각 부담한다는 거. 그러면 제가 몇 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계속 여러분이 각각이라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다른말 쓰시면 안 돼. 뭐라고만 답변해 주셔야 돼? 각각. 자, 우리 공동사무소 개설 등록은 어떻게 해요? 각각 해요. 각각. 왜냐면 사무실만 쓸 거니까 그냥 나머지는 다 각각 하는 거고요. 우리 게시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록증 같은 거 어떻게 걸어요? 각각. 인장 등록도 해야 되거든요. 인장 등록 어떻게 하죠? 각각. 교육도 어떻게 받아요? 각각. 청소는 어떻게 해요? 각각. 전화는 어떻게 설치해요? 각각. 근데 만약에 이제 공동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동사무소 자체가 이전할 수 있어. 5명이 같이 쓰는 공동사무소 자체가 이전되면 이전 신고를 어떻게 해? 한 명이 대표로 가서 해? 아니면 각각 해? 각각. 뭐든지 각각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이거는 사례로 드릴게요. 3명의 이제 개공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공동사무소로. 근데 이제 이 개공들이 외근을 하다 보니까 3명 다 사무실에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전화 받을 사람이 없잖아. 해서 3명이 100만 원씩 내가지고요. 소공 1명을 고용하기로 한 거야. 3명의 개공이 100만 원씩 내서 소공 1명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뭐 누구 때문에? 이중수속에 걸려. 누가? 그 소공이. 그러니까 개공들은 상관이 없는데 개공이 이중소속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3명의 개공에 소속된 소공이 걸려버린다는 거죠. 해서 그런 것도 안 돼. 그래서 고용인도 어떻게 고용해? 각각. 그래서 뭐든지 각각이에요. 뭐든지 각각. 사고 터지면 책임도 어떻게? 각각. 뭐든지 각각.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좀 가시냐면 147페이지로 잠깐 가보면 147페이지 가보면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에 14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가운데 저쪽 가운데 이런 말 나와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책임자는 글자 그대로예요. 뭐 지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데 사무소에 한 명씩 나가 있어야 되는데 꼭 뭐 있는 사람으로 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격 있는 사람.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는 누가 상주하면서 책임지면 되고 여기에서는 대표가 여기서는 누가 상주하면서 책임지면 되는 거야?
책임자가 여기서는 누가? 각각 개공들이 이렇게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분사무소에는 책임질 사람이 한 명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책임자. 근데 그 책임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기시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있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고 1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핵심 이렇게 표 정리되어 있는 거에 보니까 왼쪽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주된 사무소라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분사무소예요. 다시 왼쪽은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오른쪽은 분사무소.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거나 설치 신고를 하거나 내는 서류, 즉 소위 구비 서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구비 서류에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다르잖아. 근데 왼쪽 오른쪽 중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특이한 애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 요건 좀 특이하네? 이런 거. 사진도 물론 특이한데, 그거 말고. 제가 특이한 거 찾으려면 다 사진을 찾더라고요. 그 외국인도 뭐 특이하지만 그거 말고. 보증이 특이하잖아. 보증. 그래서 오른쪽에 세 번째 점에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 엄청 특이하다고 막 손 들지 않아요? 손 안 들어? 막, 나, 이렇게 계속 막 손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 채색해 주시고요. 별표를 2개 할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칠판 잠깐 봅니다. 주된 사무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주된 사무소가, 여기는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등록을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해 주죠. 너 등록됐다?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치? 여기까지 며칠 걸린다 그랬죠? 7일. 7일이 이제 걸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등록의 통지를 받은 다음에 뭐 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중요한 거. 보증을 이제 비로소 설정하잖아요. 그죠? 보증 설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번호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등록 번호가 나왔으니까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보험을 들을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보증을 설정했다라고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관청에서는 비로소 뭘 줘? 등록증을 주고요. 등록증을 뭐 해놓고 이제 걸어놓고 일을 시작할 거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등록 후보증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증의 설정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등록 번호가 나와야 보증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뭐가 있어야? 차량 번호가 나와야 보험을 들 수 있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일단 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봐 드릴게요. 그림. 이게 이제 땅이면 땅에다가 뭘 심으냐? 나무를 심은 거야, 나무. 그러면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다가 이제 몸통이 자라다가 이제 가지가 이렇게 뻗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뿌리 되는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등록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 나무의 몸체 있죠. 몸체. 이 몸체가 무슨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주된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뭐야? 이 가지들이.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분사무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 등록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가 아니면 분사무소가? 주된 사무소에서 등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사무소에는 등록이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뿌리가 이제 썩은 거야. 뿌리가 썩어서 죽었다면 뭐가 없어지는 거지? 등록이 없어지는 거야. 뿌리가 썩었으니까. 그럼 등록이 없으면 다 죽어? 아니면 다 살아 있어요? 다 죽는 거야. 뿌리가 없어지니까. 그럼 만약에 뭐 나무를 이렇게 몸통을 싹 베버렸어. 이렇게 톱으로. 그럼 이것도 다 죽는 거야? 네, 다 죽어. 이 주된 사무소를 베버렸다고 이렇게 딱 뱄어. 그러면 이거 분사무소도 다 죽어? 네, 그럼요. 다 죽어야지. 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없는 분사무소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가지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병에 걸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지 하나를 잘라버리면 되겠지, 그지? 예, 그렇게 하면 나머지 가지라든지 나머지 나무들은 뿌리까지 해서 다 아무 상관없죠? 해서 분사무소 하나 폐업시킨 건 상관이 없는데 주된 사무소가 폐업하고 그러면 다 문을 닫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자,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등록 취소가 되면 싹 문 닫아야 되나요? 예. 그러면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오면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오면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왜? 여기가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싹 문 닫아야지. 예. 그런데 분사무소 하나의 업무정지 됐을 때는요. 그것만, 예, 그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되는 거야. 예, 이거를 이제 다양하게 또 활용한다고. 자, 주된 사무소가 휴업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 휴업. 분사무소도 쉬어야 돼? 예, 싹 쉬어야 돼. 왜? 본점이 쉬는데 지점이 일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싹 쉬는 거야. 근데 분사무소 하나만 휴업하는 건 어때? 그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가 유효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주된 사무소가 유효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만 분사무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런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처음에 등록번호를 따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를 갖고 쓸 거니까 애초에 뭐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증을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해서 분사무소는 선보증이에요. 선보증. 먼저 보증을 설정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설치 신고한다 그래요. 예, 그리고 설치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할 거냐 이게 또 매우 중요한데 이거 그림 하나만 그려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서울 강동구고요. 여기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강동구 빼고 나머지에다가 뭐를 많이 설치할 수 있어? 분사무소. 뭐 제주도에도 몇 개 설치할 수 있겠네. 그치? 설치해가지고 가령 여기쯤에다가 해운대구에다가 분사무소를 하나 두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분사무소. 자, 질문. 설치 신고를 해운대구청에 가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강동구청에 가서 해야 되겠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여기에다가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죠? 이유는? 뭔 소재지? 뭔 소재지,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해운대구에다 두니까 여기다가 신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면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법인이 수백 개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몇 개를 설치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 왜 몰라? 각각 조사를 다 해야 봐야 돼. 해운대구에 가서 이제 여기 어느 법인에 분사무소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또 옆 동네 가서 또 물어보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뭐하러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해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면 예, 여기다 이제 신고를 하면 강동구에다가 다 하면 강동구에만 가면 A라는 법인에 전국의 분사무소가 몇 개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디다 하는 거야? 주된 사무소에다 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사례에서는 강동구에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 몇 개의 분사무소가 있는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지? 자, 이거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돼. 뭐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행정처리. 다시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행정처리는 다 어디에서 한대? 주된 사무소에서 한대. 여기서는 안 해요. 여기서는 안 하고 다 여기서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장 넘겨볼까요? 150페이지. 예, 거기 보면 설치신고필증 있죠. 예? 그 설치신고필증 맨 밑에 보면 시장구청장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사례에서요. 예, 지금 여기 주어진 사례에서는 누가 교부한 설치신고필증을 어디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한번 좀 답변해 줘 보세요. 강동구청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을 어디에다가? 해운대구에다가 걸어놓는 그런 격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설치 신고에서부터 필증 교부까지. 지체 없이 아니면 좀 시간 좀 걸리겠어요? 시간 좀 걸리겠죠? 왜 시간 좀 걸리겠어요? 네? 이거 공무원이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시간 좀 걸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7일이 걸린다 이거죠. 7일에. 왜 7일이 걸리냐면
한번 갔다 와야지 실체가 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개수만 채우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해서 이거 또 7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사무소는 뭐를 먼저 한다고? 보증을 먼저 설정한다는 거, 그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52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152페이지. 3번 주제가 이제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좀 중요해요. 거기에다가 3번 제목에다가 다시 한번 좀 별표해 주시고요. 요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설 등록과 두 번째는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데 각각 예를 좀 들어드리면 갑이라고 하는 개공이 혼자 사무실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을이라고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야, 얘가. 공인중개사.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인중개사 신분에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뭐 하고 들어가냐면 등록 신청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누가 쓰고 있는 사무실에? 갑이. 그러면 갑이 쓰고 있는 사무실에 얘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 돼. 갑에. 그래서 갑이 동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거야.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대신 고용되는 게 아니에요. 고용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들어가는 거야? 등록 신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되면 여기에 이제 누구도 을도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개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몇 명이 쓰다가 한 명이 쓰다가 이제 몇 명이 쓰냐? 2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무소야? 공동사무소. 그럼 얘네들은 갑과 을은 공동사무소를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 개설 등록을 해서 만들어냈지. 그죠? 어떻게 공동사무소를 이 분사무소처럼 설치 신고한 거는 아니잖아. 그죠? 해서 이 공동사무소에는 설치 신고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 그런 말이 없어요. 첫째 뭐로 만들어낸다고? 개설 등록. 두 번째는 혼자 쓰고 있었던 사무실이에요. 갑이 혼자 쓰고 있었던 사무실이야. 근데 이번에는 을이 개공인 거예요. 을은 개공이야. 다른데 이제 사무소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로 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전 신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 이제 이미 쓰고 있는 데인데. 그렇죠. 갑에 뭐 얻어서, 동의 얻어서, 너 들어와, 괜찮아. 하고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그러면 동의했으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을도 개공이 되고. 이게 무슨 사무소가 되는 거지? 공동사무소. 이중사무소 아니고 공동사무소. 그죠? 이중사무소는 한 사람이 두 개를 설치하는 게 이거는 둘이 하나를 설치하는 거니까 완전히 반대고요. 그러면 이것도 뭐를 만들어낸 거네?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냈잖아. 그럼 공동사무소는 뭐와 뭐로 만들어내는 거야?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뭐와 뭐로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일단 머릿속에 저장하시고요. 또 중요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이런 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이 사무소에 업무정지가 이렇게 떨어진 거야. 업무정지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근데 이게 갑이 운영하는 사무소거든요. 근데 이 사무소가 월 매출이 한 5천 정도 이렇게 중개 보수만 이렇게 발생하는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사무소예요. 월세도요. 월세도 50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사무소예요. 관리비 또 별도로 있고. 그러면 이 사무소가 업무정지 6개월을 받은 거야.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야? 대충 따져서요. 월 매출 5억이야. 6달 지금 업무정지 먹었어. 그러면 얼마야? 이거 3억에다가 월세 500이니까 6개월 동안 월세 내야 돼? 아니면 건물주가 봐주겠어요? 내야지. 봐주긴 뭘 봐주겠어요? 이게, 그죠? 근데 업무정지 먹은 건 내 사정이니까. 그럼 얼마? 3천. 그럼 3억 3천이 당장 손해잖아요. 여러분이 갑이면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응? 공동사무소를 만들어야지. 그죠? 피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고 싶냐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죠? 어떻게?
29에 합격한 어리버리한 을을 하나 섭외를 해가지고, 예? 여러분이 이제 29에 합격하잖아요. 그건 어리버리하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리버리한 29의 합격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너 경험 없지? 없잖아, 경험. 그러니까 여기에 네 자격증 좀 걸어놓자.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줄게. 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 주고 자격증 걸어놓는다고 하면 걸 거예요? 안 걸 거예요? 걸어야지. 당연히 걸어야지. 그러면 이 걸어놓고 하는 게 뭐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을인데 여기다 걸어놓고 하는 게 뭐냐고. 중개 업무를 하는 건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내 자격을 걸어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는 그냥 월급만 받는 거예요. 누가 일은 다 해? 갑이. 얘 업무정지 먹었는데.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빠져나가게 된다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얘는 뭐냐면 이미 다른 데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애인데 6개월 동안 계약서 한 장 썼어요. 그러니까 죽 쓰고 있는 거야. 죽 쓰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얘한테 가서 갑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 거기서 죽 쓰지 말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전을 하는 거야. 너 이전을 해서 여기다가 걸어놓고 해. 그럼 내가 한 달에 500씩 줄게. 이렇게.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옮겨가지.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갑이 다 하고 외형상으로는 을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뭐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야. 업무정지라는 효과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아까 단서에 보니까 뭐 중에는 업무정지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업무정지 기간 아닐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갑이 뭐 중이면 안 돼?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두 개만 이렇게 딱 정리하면 사람들이 절대 못해?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지.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관청에서 여기에 업무정지가 이렇게 떨어진 거야. 6개월짜리 업무정지 6개월. 여기 이제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다른 사람 끌어들이는 건 위에서처럼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옆에 가게가 있다고 비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로 이전하는 거는 어때? 비어 있는 가게로. 잘 생각해봐요. 비어 있는 가게로 얘가 이전을 하려고 해. 그 결과를 생각을 해보라고. 자, 결과. 자, 얘가 업무정지 먹었는데 비어있는 사무소로 이전을 하려고 해. 다른 짓은 안 하고 그냥 이전만 하는 거야. 해도 되겠죠? 왜 해도 돼? 그냥 이전만 하는 거니까 일을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에 이미 을이라고 하는 계공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야. 을 계공이. 여기로 만약에 뭐해? 이전하면서 물건하고 손님을 싹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면 이거랑 똑같아지잖아. 해서 뭐가 안 돼? 이전이 안 돼. 왜 이전이 안 돼? 이전하게 되면 뭐가 되니까요? 얘가 일로 들어가면 뭐가 돼? 공동사무소가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금지시키는 세 가지 타입. 그러니까 첫째, 업무정지 중에 다른 사람 등록 신청하는 거 동의할 수 없고, 두 번째가 업무정지 중에 다른 사람 이전하는 거 동의할 수 없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업무정지 중에 다른 계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 없어. 근데 주의하실 거는 업무 정지 중이라도 빈 사무실에 이전할 수는 있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전을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막을 거야? 그렇죠? 그 세 가지, 요거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세 가지가, 그 박스에 152페이지 그 상단에 표 이쪽이죠? 그 세 가지가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림 그린 거, 그거를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7번 주제로 내려갈 건데 7번 주제에 개공의 경업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여러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얘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14조인데 14조 2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법인인 개공은 주어에다가 채색을 한번 하시죠. 법인인 개공은 주어 채색하시고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일단 중개법인이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업은 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중개업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가 몇 개인가 한번 봐보세요. 5개. 그죠? 다음 각호 업무가 5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2항에 규정된 업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2항에 규정된 업무가 몇 개야?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뭐. 그러면 전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7개가 되지. 왜 7개야? 중개업까지 하면 중개업 하나, 다음 각호의 업무 5개, 그리고 제2항의 업무까지 하면 모두 몇 개? 7개를 할 수 있는데 그 업무 외에 이제 두 번째 줄 업무 외에에서부터 끝까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중개법에는 몇 개만 해라? 7개만 해라. 그러면 7개 말고 8개는 하면 안 돼? 네, 8개 하면 안 되는 거를 뭐라 그래? 내자로 겸업 제한이라 그래요. 다시 7개까지만 하는 거, 8개 하면 안 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겸업 제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법인만 그래요? 아니면 개인도 그래요? 법인만. 개인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자, 이제 2항으로 내려갈게요. 개공은 자, 이제 14조 2항인데 개공은 이렇게 제가 읽었잖아요. 예. 근데 한 항 차인데 1항과 2항의 한 항 차인데 주어를 바꿨잖아요. 주어를 1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법인인 개공. 2항에서는 그냥 개공이라고 했잖아. 그 말의 의미는 뭐가 달라졌냐면 1항에서는 누구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법인만. 2항은 모든 개공을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공은 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인식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경매와 공매가 뭔가 좀 먼저 설명 잠깐 드리고 갈게요. 경매와 공매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드립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데 구분만 좀 하시면 돼. 경매, 공매 어떻게 다른지. 경매는 채무 불이행이 생겨요. 그러니까 돈 빌려 쓰고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채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응? 채권자는 강제집행 신청해야 되겠죠? 네, 강제집행을 네.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이걸 경매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종국의 절차예요. 응? 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종국의 절차를 경매라고 해요. 이거 이상의 절차는 없어. 예, 경매가 끝이야. 이제 더 이상의 절차는 없고, 공매는 체납이 발생이 돼요. 체납이 뭐야? 세금 안 내는 거. 세금은 무슨 세가 있어요? 국세, 지방세, 아무것도 체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회하고 똑같은 거지 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누가 가만히 안 있어야 되겠어요? 국가가. 왜? 세금 안 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세금 안 냈다고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형평이 안 맞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형평이 안 맞는 문제라는 게 뭐냐면 아무개는 월급에서 다 세금을 뭐하고 해? 또 떼고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월급을 안 받는 뭐 다른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야. 그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 네. 그래서 세금 걷어서 뭐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눈 오면 눈도 치우고 뭐 오늘 같은 날 뭣도 하고 버스비도 무료로 해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버스 무료로 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네. 오늘 무료로라고 하던데? 9시까지? 그래요? 9시까지? 일찍 나가야 되겠네. 그 무료를 받으려면. 네. 근데 그거 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개인 돈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집행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제집행을 국가나 세금 받는 기관인 국가나 지자체가 이거를 강제집행을 하면 조세저항이 생겨요. 조세저항이 해서 이거를 국가가 직접 하지 않고요. 공사에다가 맡겨. 공사. 이 공사의 이름이 뭘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 자, 그럼 정리. 경매는 어디에서? 법원에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 다시. 자, 경매는 뭐 안 갚으면? 돈 안 갚으면. 공매는 세금 안 내면 하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런 거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른쪽에 3항 갈게요. 개공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그러니까 공매는 필요 없고요. 공매는 필요 없고
경매만은 지금 언급한 거예요. 경매만. 부동산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어디에 등록을 하고 법원에 등록을 하래. 법원에. 거기다 우리 채색을 한번 해요. 법원에 등록을 하고 뭣도 받으래. 그 감독까지 받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하면 안 되죠. 뭐 하고 해야 돼? 등록. 어디다가? 등록관청에다가 하죠, 그죠? 네, 등록관청은 이제 시군구를 말하는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하면서 뭣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매수신청 대리업. 이게 왜 매수신청 대리업이냐면 거기 왜 첫 줄 끝부분에 보면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뭐를 하고자 하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 이걸 한 번만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계속. 그래서 이거를 대리업이라 그래. 대리업. 그럼 대리업을 하려면 이것도 등록을 하고 해야지. 업이니까. 예. 근데 이거는 어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등록관청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해야 돼? 법원. 왜냐면 경매 물건에 대한 그 절차는 전부 어디서 하니까요? 법원에서 하니까. 여기다가 등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질문. 우리 중개업만 하고 대리업을 안 해도 돼요? 아니면 대리업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 예. 근데 중개업을 안 하면서 대리업은 못 해. 예. 그래서 개공한테 허용이 된 거니까. 그래서 중개업하고 대리업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겸업이라고 해. 플러스로 하는 거. 겸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부칙으로 가는데 예. 부칙이 뭐예요? 부칙.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건 일반적인 부칙을 얘기하는 거. 자격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칙이 뭐냐고. 부칙이 뭐냐면 그냥 글자 그대로 붙여주는 거야. 붙여주는 거. 옛날에 우리 편지 쓸 때 한번 생각해봐요. 한 30년 전에 편지 어떻게 썼어요? 아니, 추신이를 쓴 게 아니고 편지를 어떻게 썼냐고. 30년 전에 손으로 썼잖아요. 편지지에다가. 예. 저 국군장병 아저씨께 의무편지 한번 써보신 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국군장병 아저씨께. 많이 써보셨구나. 예.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분기에 한 번씩 의문편지가 이렇게 오거든요. 예. 근데 가장 인기가 있는 의문편지가 뭔지 알아요? 랭킹 1위가? 여고생. 예. 뭐 무슨 뭐 여자 고등학교 이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예. 난리가 나고 그거 이제 쟁탈전 하고 막 가위바위보 하고 막 난리가 나. 그 다음에는요. 아니 그런 건 상관 안 해. 예. 예. 그 여고생이 보낸 건 무조건 뭐. 그 다음에는요. 여중생. 예. 여중생. 예. 그 다음에는요. 여초딩 애들이 보낸 거. 그렇게 여고생, 여중생, 여초등. 예, 나머지는 다 버려. 예, 나머지는 안 봐요. 진짜. 뭐하러 봐. 그걸 볼 필요가 없지.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딱 3개만 딱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쟁탈전이 되고 막 그러죠. 많이 썼구나, 그래도. 의무적으로 쓰나요? 의무적으로. 예. 지금은 근데 그런 건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편지 얘기를 왜 했냐면, 편지를 썼는데, 중요한 말을 빼먹은 거예요. 편지에다가. 그럼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없잖아. 해가지고 맨 밑에 뭐 해? PS, 출신 붙이잖아. 그것처럼 법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걸 빼먹은 거야. 뭔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칙을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게 부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칙이 원래 글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법에서 부칙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야. 부칙 6조 2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 5957호 중개업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가로에 공인중개사업법인은 제외한다로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까지가 주어예요. 거기서 단락을 한번 끊어보세요. 한 것으로 보는 자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럼 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요. 부칙상의 개공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 두 번째 줄 가운데 가로에 이런 말이 있잖아. 뭐하고 뭐를 제외한다 그랬어. 공인중개사 법인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야. 말 그대로 부칙상의 개공밖에 없는 거지. 근데 얘를 왜 부칙이라고 그러냐면 부칙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부칙 6조 2항이잖아.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냥 부칙상의 개공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네.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니까 얘는 자격이 없어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가 있어서?
기득권이 있는 거야. 원래부터 얘가 중개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기득권이 있는 거 아니야. 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 개공을 말하는데 다음에 이런 말 썼어요. 14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14조 2항이 뭔가를 봐야지 우리가. 14조 2항이 뭔가 한번 봐보세요. 14조 2항이 경매와 공매 업무 이거는 부칙 개공은 못한다는 거야. 그죠? 왜 못해? 응? 이 사람은 뭐 해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 봐서 된 사람도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득권 안에 그게 포함이 안 돼. 그래서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